음, 지금부터 PBR 리포트 중간고사 대신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세웅이고 아이디는 여기는 비워뒀고 이메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에는 제가 아는 10개 이상의 이런 이번 강의 시간에 배운 정의나 개념들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근데 사실상 정리해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사형을 배웠습니다. 정사형은 y에 대한 이 x평면의 y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은 진짜 중요한 녀석이죠. 이 벡터에 있어서 얘는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냥 2차 방정식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벡터 행렬로 다시 나타내는 것도 배웠습니다. AX는 B로 편하게 나타낼 수 있죠. 기본항의 연산은 그냥 정말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약간 연립방정식 풀 때 쓰는 그런 방식들을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행사다리꼴이랑 기하행사다리꼴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처음에는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행렬 연산 이것도 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행렬의 연산이랑 좀 달라가지고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 두 개를 맞춰주는 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영행렬, 말 그대로 영행렬이죠. 전부 다 영행. 그리고 이제 역행렬과 가역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행렬과 스칼라 행렬. 여러 가지 행렬 중에서 얘네 둘로 이렇게 단위 행렬도 나와 있죠. 여기 사이에 단위 행렬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행렬식. 이것도 가역을 알기 위한 좀 중요한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많이 쓰고 행렬식은 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표시하죠. 1차 독립도 이제 기저 이런 거의 개념을 알 때 중요하게 사용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나오죠. 1차 독립이어야 된다는 거. 기저도 이제 기저는 정말 기초적인 토대, 뼈대라고 외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열공간과 행공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어서 최소제곱 문제, 최소제곱의 문제는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벡터의 개념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이것도 Q&A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규 방정식은 뭐 얘에 관한 거에 관한 또 관한 태를 찾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녀석이 정규 방정식인 거. 정규 직격이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QR분해 이거 여기서부터 사실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QR분해에서 QA는 행렬 A를 Q랑 R로 분해하는데 중요한 건 이 랭크가 K 이 열이 K인 그러니까 그대로 얘가 풀 버전이어야겠죠? 말이 살짝 이상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QR로 A가 또 다른 행렬들로 분해된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또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최소 제곱해 풀 때 쓰기도 하더라고요. 선형 변환 이 내용은 근데 사실 함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함수 대신에 이제 스칼라 대신에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벡터 공간처럼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됐고 고육각과 고육 벡터는 얘는 진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Q&A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가 교재에 살짝 없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Q&A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개념에 관한 이해를. 닮은 행렬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 대각화 행렬도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직교 대각화가 좀 정말 특이했고 이때 직교 대각화에 있어서 대칭 행렬이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유가 분해도 되게 특이하죠.
저 위의 내용들을 다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행렬일 때 아까 중요했던 그 행렬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고유값으로 나온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유값 분해가 된다는 게. 그리고 그에 이은 SBD 특이값 분해. 이것도 여러 가지 행렬인데 SBD도 진짜 처음에 배울 때는 오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쓰임이 많더라고요. 이미지에 관한 거에 관해서 내용 그 뭐라 해야 되지 정보를 축약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바꿔서 SBD를 쓸 수 있더라고요. 되게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하고 최소 제곱배 아까 있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2차 형식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좀 눈에 익어야 됐던 게 눈에 익어야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눈에 익어야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 형태를. 그리고 정부, 부정부 뭐 이런 게 있었죠. 이것도 나중에 모양 판별할 때 약간 2차 부등식의 2차 방정식의 A 같은 느낌? A 개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선행주, 소행렬식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었고 유턴 방법도 들어보긴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시각칙이랑 그림 보는 건 처음 봐요. 근데 또 맞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편도함수는 와 여기서 제가 미적분을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라 편미분을 잘 모르는데 근데 편미분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편미분 나오면 오지 저게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개념도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였고요. 연쇄 법칙이 조금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것도 Q&A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방향도함수와 그레디언트 약간 2차 형식의 기울기 이런 거를 모아둔 특이값 뭐라 해야 되냐 도함수랑 비슷한 여러 개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벡터의 기울기라고 그레디언트는 이해하면 편하더라고요. 테일러 정리 이런 정리가 있었죠. 이거는 외우진 못했고 아직 보면은 이해하기만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계점 정리 이거는 약간 극대극소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쓰죠. 경사기울기 학원법 이게 마지막 거일 텐데 마지막 개념일 텐데 심플하게 이렇게 담아놨지만 이거보다 많은 내용이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코딩 명령어 실행하면서 잘 이해가 됐던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아는 것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5개로 추려봤습니다. 가우스 서구법, 가우스 저동 서구법은 이제 행렬 문제 푸는데 행렬 문제가 아니죠. 그 방정식, 연립, 선형 연립 방정식이죠. 문제 푸는데 중요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뽑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풀 수도 있게 해보았고 SVD 이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번 강의에서 SVD랑 GDM이 4차시까지는 제일 핵심인 내용인 것 같아서 SVD와 GDM 넣어놨고요. 방향도함수와 그랜디언트도 이것을 풀 때 좀 중요한 녀석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임계점 정리는 임계점 정리도 심플하지만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Q&A에서 제일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나? 제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제일 결과가 좋았던 제 스스로 끝냈던 스스로 시작해서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결말을 냈던 거라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 GDM 열린문제 2-3을 GDM이 코딩을 짜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참고하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이 생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코딩에 관해서. 명령어 때문에 처음 배운 명령어 때문에 어렵긴 했지만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아서 다시 고친 다음에 이게 고친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학습률 같은 걸 바꿔가지고 다시 올리고 해서 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Q&A를 총 모아봤는데 이 정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꼽아서 SVD와 GDM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동료학원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 솔직히 제가 1학년이고 아직 기초적인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초반에 듣고 나서 이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교수님한테 드랍을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결국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내용처럼 수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근데 기초적인 지식인 기하 벡터 또는 미적분해 이런 것에 관해서도 아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시작하기가 무서웠었습니다. 또 처음 벡터에 시작할 때 처음 접하는 것이랑 뭐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방금 아까 말했던 거 괜히 말했네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이 질문 게시판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막막할 때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면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좌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찰 노트를 보면은 제 스스로는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자로 사용했고 정보와 지식 제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말로써 기여한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말로써 기여한 게 아니라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제가 마련했기 때문에 지식 제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토론의 촉진에 질문을 많이 제공하였다. 이게 이 내용이죠. 날 원활한 학습 활동하는데 이것과 이것도 상관있다고 봅니다. 3번과 4번. 그래서 엑설런트를 주었습니다. 학습의 진행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척시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제 것으로 이제 문제 풀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형대 수학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배울 때는 더 발전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책을 학습할 때는 오프라인 책을 제가 따로 주문했고 오프라인 책이 없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교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을 봐요. 그리고 Q&A에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거 올리고 또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구글링으로 해결하기도 하죠. 본 강좌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나? 진짜 많죠. 배운 건 진짜 많은데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초적인 벡터와 개념의 용어들을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REF, RREF 등이 뒤에 더 많죠. 뭐 SVD, GDM 이런 거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퍼즐? 그런 거를 배우고 손으로 직접 풀지 않아도 명령을 통해 값을 도출해 나가면서 배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는 많은 지식을 얻었고요. 또 Q&A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 동료들이 그걸 답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많이 얻었다. 새롭게 배운 내용. 대부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래밍 명령어. 또한 제 생각에 지금 배운 내용은 제 전공에 충분히 사용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주자면 저는 80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게 적어서 다른 학우분들이 질문하더라도 저는 답변을 잘 못했거든요. 그냥 이해한다고만 적어주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지식이 많아지면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기여도만 해서 80점인 느낌입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정말 자주 답해주시는 분들, 몇몇 분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80명인가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글 수를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진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줬고요. 이것만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료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예상외로 제가 Q&A 개수를 세어보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그나마
이거죠. 4번. 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통일평가 이거 왜 안 됐지? 잠시만요. 이거 안 했네. 잠시만 끊겠습니다. 하고 다시 올리겠습니다.